네, 369에 이어서 제2회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 x와 y가 켤레 관계로 주어져 있고 분수식의 값, 이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제 x, y가 켤레 관계로 주어져 있으면은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혹은 두 수의 차, 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좀 많이 쉽고요. 2번 문제 보셔도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자, 어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 각 부분별로 2x-1이라는 공통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묶어서 나머지 잘 정리를 해 보시면은, 자, 이게 깔끔하게 전체 완전 세제곱식으로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그냥 2x-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완전 세제곱이니까. 자, 3번부터 볼게요. 자, 방정식이 여기, 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일 때,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면 여기 그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은 절대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절대값. 자,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는 두 갈래로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그냥, 이게 절대값이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니까 이 앞에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두 번째는, 자, 요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뭐 x가 뭐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요거는 3분의 1보다 작을 때인데, 어차피 신경 쓸 게 없는 게, 어차피 그는 두 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는 나오는 거 다 긁어 모아주면 되는 거죠. 이거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플러스로 되니까. 그래서 얘랑 같다고 풀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4x가 1-a니까 1-a를 4로 나누고, 또 하나는 이 두 친구가 같다고 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2x는 a 플러스 1이죠. 2x가 a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더한 값이 얼마? 2분의 1이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은 a 값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두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공통분을 가질 때 K값은, 자, 공통분 문제 여러분들 푸는 방식이 거의 어때요? 대부분 거의 이제 획일화되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분을 알파라고 그냥 여러분들 그 식에다가 그냥 두 식을 2차항을 소거해 보세요.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빼보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2k-1이라고 k 플러스 1 더하니까는 3kx, 그 다음에 상수항에서는 마이너스 3k. 자, 우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공통은 요거 이제 x인데, 그럼 요걸 정리해 보면은 3k배, 그래서 이제 두 갈래 시나리오로 나뉘어져요. k가 0일 수도 있고, 혹은 공통근 x가 1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만약 k가 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k가 0이 되면 보세요. 거기 주어진 2차 방정식 k 대신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x. 그 두 식이 완전히 그 공통근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공통근을 갖게 돼요. 두 개의 공통근. 그래서 이 경우는 곤란하죠? 그래서 결론은 x가 1이 될 때 공통근이 하나 될 겁니다. 그래서 x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 맨 첫 번째 식에다 x 대신에 1을 넣어보면은 3.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자, 그래서 3k가 마이너스니까 k는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눈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시는 것처럼 2번이 맞죠? 네, 이어서 이제 5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어때요? 실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푸는 거잖아요. 실수 x, y가. 그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풉니까? 완전 제곱식을 잘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현재 여기서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 4분.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크게 실수 조건 나오고 최대 최소값 합은 두 가지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x에 대해서 먼저 보기 좋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x에 대해서 보기 좋게 내림차순으로 정리. 이렇게 돼 있고, 자,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요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고, x에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 이것이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판별식 4분의 d가 어떻게 돼요? 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자, 실근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중근을 갖는다 할지라도 실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하면은 y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건 이제 y 범위고 지금 x의 범위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의 범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범위일 때는 요것을 y 범위고 x의 범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가지고, 그죠?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하면은 뭐가 나온다?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반대. 그래서 요걸 이제 반대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y가 개수 역할을 하니까 결국에는 y 범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된다? 반대로 y에 대해서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6번. 자, 6번은 그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그거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이용하면 되겠죠. 모르는 게 A값, B값 두 개니까. 먼저 중점이 그 직선이 있다는 거를 이용하시고요. 다음에 그 선분을 연결한 그 기울기가, 자, 그 둘째 줄에는 수직이등분선이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선분 A, B의 기울기는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 사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보시면요. 자, 7번 보시면 그 원에 접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거는 공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선의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얼마? 자,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는 수직이니까 플러스 4분의 1인 접선이죠.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어때요? 중심으로부터 접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성 검사이고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유리하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 mx, 자, 접선의 기울기죠. 자, 항상 두 가지가 나오죠. 기울기가 4분의 1이면 원 그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 대신에 4분의 1을 넣고, 자, 반지름의 값은 보시면 5가 되죠. 5. 자, 4분의 1을 넣으면은 16분의 1에다가 16분의 17이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여기 4분의 5 루트 17이니까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8번 같이 보시죠. 자, 8번은 k,-3이 그 부등식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 푸셔도 되겠어요. 그죠? x 대신에 y 대신에 넣어서 그대로 k에 대한 부등식을 찾고 범위를 찾고 최대 정수 k 값의 합을 모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어렵지 않죠? 자, 어떤 집합 x란 a의 부분집합으로서 a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진 부분집합의 정의죠. 그래서 그 진 부분집합이면서 1을 또 원소로 갖는다고 했죠. 1을 원소로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소가 3개니까 1을 뺀 나머지 2개를 갖는 부분집합. 그 다음에 자기 자신 하나 빼야 되니까 정답은 3개가 맞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일단 이거 분배호 법칙으로 전개를 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은 이것은 뭐다? A 교집합 B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뒤에 11번 같이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많이 보셨죠?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 많이 보았을 텐데, 자,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거 간단히 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기를 보면은, 자, 지금 제가 이 보기를 쓰는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 1회에서부터 지금 2회까지 제가 이렇게 보기를 쓴 거는 처음일 거예요. 그죠? 답을 구해서 보기 몇 번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이건 보기를 썼어요. 지금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번분수식이라고 해서 맨 밑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거슬러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는데,
자, 이 적성 검사에서는 이렇게 푼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간단한 값을 넣어보세요. 간단한 값. 근데 간단한 값을 넣었을 때 이게 분수식이 결합되어 있으니까는 어떤 경우에라도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a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넣는 건 좋은데 이 보기들 중에서 a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겹치는 값이 있습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다 다르죠?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값을 넣어서 그 결과 중에서 요거랑 똑같은 거를 골라주는 것이 제일 이롭습니다. 이게 적성 검사이기 때문에. 가보세요. 자, 요거 얼마? 2분의 1 분의 1 하니까 2가 되죠. 그죠? 요거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1 빼기 마이너스 1하니까 2가 되는군요. 2. 그죠? a 대신에 2를 대입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답은 뭐예요? 이거 a가 되는 거죠. A. 그죠? 이거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에 12번. 자, 12, 13 문제가 좀 비슷한데요. 12번을 한번 같이 보죠. 등차 중앙과 등 비중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 실근 알파, 베타라 하면 자,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네요. 자, 둘째 줄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2K는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요거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잖아.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에서 곱셈 공식 변형을 그대로 떠올리는 거죠.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두근의 합은 2.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 자, 두근의 곱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 다음에 아까 두근의 곱은 합은 2라고 했으니까 6이 되는군요. 6. 따라서 K 값은 얼마? 3. 딱 떨어지죠.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네, 14번에 보시면 주어진 그 분수 수열의 5번째 항까지 합은 물어봤어요. 자, 이건 좀 단순합니다. 자, 시그마 기호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자, 부분분수를 분해하면 첫 번째는 2분의 1에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또 두 번째도 2분의 1로 묶고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없어지잖아. 그죠? 얘가 남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보나마나 여러분들 이 규칙에 의해서 뭐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맨 앞에 플러스 항이 남았으니까 맨 마지막 괄호에서는 마이너스 항이 살아남겠죠? 마이너스 항. 자, 그래서 항이 5개니까 1, 3, 5, 7, 9. 그 다음에 9분의 1, 여기는 11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해 보시면 자, 맨 앞에 2분의 1이 있었고 자, 요 괄호 안에는 1에서 요만큼을 빼니까 11분의 10이 되는군요. 정답은 11분의 5,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도 같이 가보죠. 자, 1이 아닌 세 양수 x, y, z에 대해서 자, 이것이 성립할 때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y 자, 이렇게 구해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통 풀 때 이거 이렇게 k라고 놓고 뭐 x는 k의 2분의 1승 뭐 이렇게 놓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렇게 푸는 것도 있어요. 자, 요게 이제 2, 3,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일까요? 2, 3, 4의 최소 공배수가 10이죠. 12. 2, 3, 4 최소 공배수가 10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편의상 여러분들 그냥 뭐 A의 12승이라고 해봐. A의 12승. A의 12승.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X는 X제곱이 그러니까 X는 A의 6승이 되고 Y는 세제곱한 게 10이니까 Y는 A의 4승이 되죠. 그러니까 6분의 4네. 6분의 4. 그죠? 밑변환 공식에서 6분의 4에다가 로그 A를 밑으로 해는 1이니까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3분의 2. 자, 그래서 X하고 Y 사이는 이렇게 되고 또 Y하고 Z는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지금 이제 여기 있잖아요. X하고 Y 사이의 관계. X, Y. X를 밑으로 한 Y면 요 지수 있잖아요. X, Y 있으면은 거꾸로 이렇게 하면 돼요.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를 밑으로 한 z. 그럼 요거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이게 추론을 해보라는 거예요. 추론 이렇게. 여러분 뭐 다 풀 줄 알잖아. 풀 줄 아는데 여기서 저기 요령 같은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분수가 x, y, x를 밑으로 한 y면은 요 y에 있는 지수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죠? 요것도 z를 밑으로 한 x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하니까 2분의 4 하면 되잖아. 2분의 4. 그죠? z를 밑으로 한 x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2분의 4. 이렇게 써봐요. 여기다 2분의 4. 됐어요.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다. 자, 그래서 더한 거. 정답 몇 번? 2번이 맞습니다. 12분의 41. 벌써 이게 지금 분모가 2, 3, 4니까 통분하면은 일단 12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것만 보더라도 답은 쉽게 2번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승, 3승, 2, 3, 4승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x를 밑으로 하는 y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에는 뭐부터 온다? 여기부터. y 앞에 있는 것부터 3분의 2. 그러니까 zx, zy 4분의 3. xz 순서대로 2분의 4 이렇게. 됐죠? 어떻게 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령껏 활용을 하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하나를 살펴봤잖아. 이 숫자가 왜 어디서 나왔는지 우연일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15번까지 왔고요. 자, 이제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5쌍의 부부가 원탁에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에 앉는 방법에서는 자, 5쌍의 부부. 그러면 우선은 부부가 5쌍이니까 어떻게 돼요? 5쌍 이렇게. 우선 부부 5쌍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5-1 팩토리얼이 되죠. 됐습니까? 5-1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에 부부, 뭐 남편, 부인 이렇게 두 사람이 각기 위치 교환이 가능하죠. 두 가지씩 모두 5번 가능하니까 정답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17번 문제. 자, 거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1.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복잡할 때는 이렇게 빼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빼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n도 빼니까 여기가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 마무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가 1회에서 여러분 이항 정리 문제가 있었는데 2회 문제를 설명할 때 같이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2회 여기 18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x 더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것의 7승 그래서 x 5승분의 1의 개수를 물었어요.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항정리 이용해서 푸는 거죠. 이항정리. 자, 이항정리대로 풀면 어떻게 돼? 자, 우선은 여기 7번 거듭주니까 7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쓰고 이 두 갈래로 나눠서 2x에 대한 거, x제곱분의 1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여기 r을 이쪽에 쓰든지 이쪽에 써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좀 복잡하니까 r을 여기다 쓰고 요거의 반대인 7-r을 이쪽에다 쓰기로 합시다. 자, 준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2단 분리라는 거죠. 우선은 개수 부분. 자, 여기 개수 또 2의 7-r승도 개수이죠. 여기까지가 개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 x의 요만큼 거듭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x의 마이너스 2r승이 되는군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x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r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럼 얼마? 3r이 10이니까 r은 4가 되네. 그래서 그걸 얻다가 여기다 넣어주는 게 답이 되겠죠? r 대신에 4를 넣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7C3 곱하기 2의 3승. 7C4인데
74잖아. 근데 73이라고 써도 되죠? 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2의 3승.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은 답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요, 저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 R값, 이 R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R이 얼마인지 구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2x하고, 그러니까 x하고 x 제곱분의 1 있잖아. 그죠? x하고 x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2승이지. 근데 요게 합해가지고 7번을 선택하게 돼. 그러니까 요거를 A번, 요거를 B번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그죠? 요런 항을 A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쪽 뒤에 항을 B번 선택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처럼 한번 생각해봐요. 우선 더한 횟수는 얼마? 7이 돼야죠. 7번 거듭제곱. 이게 7승이라는 것은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7개 괄호에서 어떻게 한다? 둘 중에 하나 못 택할래? 못 택할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을 해서 얘가 몇 번 나오고 얘가 몇 번 나왔다. 그게 바로 전개식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더한 것은 7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분석해 봅니다. 여기 1승이죠. 1승이 A번 더하기 지수법칙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승이 B번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몇 승? 마이너스 5승을 원하고 있죠. 마이너스 5승.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봅니다. 풀어보면 어떻게 돼?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3B가 12, B는 4가 되는군요. B는 4. 어때요?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B가 뭐야? 요거잖아요. 요거. 아까 R이 4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4. 자, 아이고야. 자, 요렇게. 4. 이건 3이 되는 거잖아. A는 3.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는 3, B는 4 알았으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아까 요 이항계수 있죠?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8번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 자, 이제 19번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거기 그 주인공 친구가 동전 한 개에, 자, 수진이, 수진. 이름이 혼돈되네요. 수빈이. 자, 동전 한 개를 2번, 얘는 3번, 이 친구는. 자, 나온 횟수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 아무래도 어때요? 수빈이가 3번 던지니까는 확률이 더 높겠군요. 그죠? 수빈이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수빈이가 이길 확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빈이가 이길 확률. 뭐 그냥 직설적으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사건을 이용해도 되죠. 수빈이가 질 확률을 구해도 되고요. 근데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수진이가 수빈이 이긴 횟수가 얘가 0회, 1회, 2회. 그럼 수빈이는 어떻게 돼야 돼? 이겨야 되니까 1회, 2회, 3회가 돼야 되죠. 그죠? 얘는 1회 이겼으니까 2, 3회를 이겨야 되겠고요. 얘는 2회 이겼으니까 3회를 이겨야 되겠죠. 이긴 횟수가.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그럼 수진이가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경우의 수는 1가지. 한 번 나올 때는 2가지. 2번 다 앞면 나올 때는 1가지. 이건 끝났고요. 자, 수빈이 생각해보면 수빈이는 동전을 모두 8번을 던질 건데 8번을 던질 건데 1, 2, 3회가 그러니까는 앞면이 한 번만이라도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는 꽝만 아니면 돼요. 그럼 몇 가지? 전체 8가지 중에서 1가지만 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3회 나오는 거는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는 수빈이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 1가지. 앞면이 딱 한 번 나오는 경우 한 번 나오는 것부터 빼야죠. 0회, 1회 빼야 되니까 이거 0회고 1회 나올 확률은 몇 가지? 3가지죠. 3가지.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 그래서 2 곱하기 4는 8. 1 곱하기 7 하니까 이건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빈이가 앞면 3번이 다 나와야 돼. 이건 그냥 단 1가지에 불과하죠. 단 1가지. 그래서 1. 됐군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죠? 7, 8, 1 더하니까는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16가지.
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확률. 따라서 분모는 어떻게 되죠? 분모는 동전 이 게임에서 수빈이가 이길 확률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야죠. 아까 이제 요거는 2의 2승 가지고 수빈이는 2의 3승 가지니까 총 2의 5승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2의 5승분의 2의 4승 하니까 정답 1번의 2분의 1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진이와 수빈이에 대한 그 문제 상황을 잘 보시고 결국은 수빈이가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을 분석을 하되 그 중에서 요거를 1, 2, 3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전체 경우에서 8가지에서 아닌 것들을 이렇게 빼는 자, 이런 형태로 문제를 잡아가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에 보시면 자, 두 사건. 자, 보세요. A, B가 독립이고 자, 쭉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A, B가 독립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A 교집합 B. 그럼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죠. 자, 근데 PA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둘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 요건 어떻게 돼요? 그 P 자, A,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 B도 독립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가 있죠. 자, PB 바로 씁시다. 이게 얼마? 4분의 1이라고 했죠. 아니죠. 자, 일단 쓸게요. 그 값이 얼마다? 8분의 3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네요. 어떻게? 자, PA 여사건의 확률이 얼마예요? PA가 4분의 1이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4분의 3이죠. 따라서 이 친구 PB의 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는군요. 그래서 곱해서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자, PB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넣으니까 어떻게 돼? 정답은 끝. 8분의 1. 자, 우선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PA 곱하기 PB.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과 나머지 사건도 당연히 독립이 되는 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결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그 이항분포를 따를 때 우리 1회에서도 유사한 게 나왔는데요. 자, 결국 자, 우선 첫 번째 조건 22라고 했는데 자, 그걸 한번 변형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그 변형을 하시면 자, 3x-8이니까 3배 기대값에다가 마이너스 8. 자, 이걸 정리하면은 기대값 즉 평균이라고도 하죠. 요것은 10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거 어떻게 돼요? 분산이니까는 그거는 3x-8의 분산이니까 3의 제곱배 vx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공식을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 참고서들을 활용해서 공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3x-8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8은 관계가 없는 거죠. 3의 제곱이 비례하니까. 그럼 9배 vx인데 이 vx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는 바로 vx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아, 여기서 일단 n값을 먼저 구합시다. 자, 우리가 이항분포니까 그리고 요건 또 어떻게 돼? 이항분포에서 np가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n이 되므로 n값은 40이 되죠. 여기까지 1단계. 자, 그럼 이제 요건 어떻게 돼? 9 곱하기 분산은 자, 분산은 공식이 뭐죠? npq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np가 아까 전에 10이라고 그랬고 npq인데 np가 10이고 그 다음에 q는 얼마? 여기 4분의 1에 여사건이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2분의 얼마? 정답이 나오죠? 자, 2분의 135가 맞습니다. 그죠? 45다 3하니까 2분의 135가 정답. 네, 그래서 21번 같이 이해를 해보셨고요. 자, 22번은 우리가 앞에서 표준 정규분포표 이용해서 푸는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문제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복습 가능합니다. 23번을 같이 보시죠. 자, 함수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죠.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 이거 그 극한 처리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묻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군요. 자, f의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f의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먼저 f의 마이너스 2분의 1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이 x 대신에 들어간 거잖아요. x 대신에. 요 x는 공 b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공 b의 역할을 하는데, 자, 공 b의 역할을 하는데 요게 거듭 제곱이 됐으면 이게 어디로 가죠? 다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그죠? 공 b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공 b의 n승은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분모 1 남고 분자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3 플러스 2. 그래서 5가 되는군요. 5. 하나 됐고. 그 다음, 요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 bx가 5, 즉 1보다 클 때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주는 거죠. 최고창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n승으로 나누니까는 여기는 1 플러스 xn승분의 1. 이건 0으로 수렴하니까 분모 1이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위에는 x제곱이 남죠. xn승으로 나눴으니까 x제곱이 남잖아요. 그러면 x가 5니까 제곱하면 25가 되는군요. 나머지 xn승으로 나눠 전부 다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군요. 그래서 정답은 두 값을 더한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4번 문제 역시 우리가 1회에 우리가 풀이를 했었죠. 어떻게 된다? 앞에 항에다가 어떤 조작을 해서 뒤에 항이 나오는지를 무리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a는 알파라고 두었을 때 리미트 an 플러스 1도 똑같이 알파라는 사실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는 극한식 두 개를 보세요. 우선 첫 번째는, 자, 무한대로 향할 때 분모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되면서 극한값이 2니까 먼저 fx의 모습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군요.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k. 우선 최고창의 개수의 비율이니까 1차항 개수가 4가 돼야 되겠죠. 그것을 두 번째 식에다 넣으면은 k 값이 만들어지고 f2의 값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 문제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할 때 그랬죠? 자, 모든 실수 x에 미분 가능할 때, 그러면 x가 1을 기점으로 양갈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미정계수가 a 값, b 값 두 개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에 식에다가 1, 아래 식에다 1을 똑같이 넣어요. 그게 바로 뭐죠? x 이퀄 1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거기 주어진 함수를 위아래식을 그대로 미분 살짝 해놓고 도함수를 양갈래로 나누어 놓고 그 식에다가 역시 1을 투입한다는 것은 바로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립해서 풀면 역시 문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7번 문제. 자, 0,2를 지나는 곡선에, 자, 곡선 그것에 접할 때 그러한 이제 그 접선, 그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그 접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하면 될까요? 자, 0,2를 지나는 0,2는 그러니까 접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접선이 그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 밖의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듯이 접점의 좌표를 먼저 두고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죠? 자,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t, t3승 마이너스 2t로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 확보했고, 일단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자, 미분을 해서 t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와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식을 구해놓고 거기다가 0,2를 투입하면은 자, t값, 접점의 x성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과 이제 원점 사이의 거리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군요. 자, 이제 28번을 같이 살펴봅니다. 28번. 자,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값의 차이가 그러하다.
극대극소 뺀 게 30일 때 양수 K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미분을 해볼까요? 자,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니까 3X제곱 6KX 미분하면 9K제곱. 자, 공통인수 3으로 묶죠. 3으로 묶고요.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제곱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자, 3배 X 플러스 K와 X 마이너스 3K 연결됩니까? 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K값은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K와 3K 이렇게 두 군데에서 그 값을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대값은 F 마이너스 K 빼기 극소값은 여기 X 이퀄 마이너스 K 여기 X 이퀄 3K 극대값 극소값. 자, 그것을 뺀 값이 32일 때. 자, 이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집중력을 이제 요하는 계산 부분이 되겠군요. 계산. 그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고 그다음에 3K를 넣어서 그것을 K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정리를 해보시면은 모두가 다 깔끔하게 소거가 됩니다. 깔끔하게 다 소거가 이게 다 어떻게 돼요? 3차예요. 3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K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K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K 세제곱. 이거 넣으면은 K가 있으니까는 K에 대한 3차. 이것도 넣으면 K에 대한 3차. 그러니까는 요거를 다 넣으면 되게 복잡할 거라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전부 다 어떻다? 3차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볼만 하니까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왜 개수가 K 하나 붙고 K 제곱이라고 붙고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걸 넣었을 때 이 계산이 유연하게 우리가 시간 너무 갉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양수 K 값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네, 29번 같이 가시죠. 자, 함수 fx에 대하여 자, 우선 그 둘째 줄에는 정적분에 대한 정보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요. 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간결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간결한 문제들을 보고 정말 간결하게 풀어야 되는데 또 이거 뭐지 복잡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잡스럽고 좀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매우 간결하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 충분히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가벼운 문제들임에도 내가 혹시나 머뭇거렸다든지 조금 내가 좀 이렇게 혹시나 틀렸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정확히 체크하시고 오답노트 정리 꼼꼼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은 이거죠. 0부터 1까지. 자, 거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배 fx 플러스 fx의 제곱. 요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1은 뭐예요? 1은 사실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건 계산하면 뭐죠? 1이 생각되어 있으니까는 정적분하면 x 1을 넣고 0 넣으니까 이건 1이 되죠. 1. 자, 플러스 2배. 요거 f는 뭐죠? 그건 1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요거 f제곱은 2라고 했죠. 그래서 1, 2, 2 더하니까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30번 문제가 다가왔군요.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곡선 y 콜 kx 세제곱과 자,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7일 때 k는 양수 k 값을 구하면 그랬죠? k가 양수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k가 음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하고 2일 때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형의 넓이가 17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라. 자, 그림은 윤곽은 잡혔고요. 자, 우리가 도형의 넓이라고 했는데요. 넓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넓이를 정적분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구간은 이것을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정적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의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X축 윗부분에 곡선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계산해 보면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우선은 요 K 상수 빼죠. 마이너스 K를 빼고 그 다음에 요거 4분의 1 정적분하면 4분의 1도 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그 다음에 X 4승 거기에 마이너스부터 0까지 그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4분의 K를 빼고요. 역시 X 4승 해놓고 정적분 구간은 0부터 2까지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보시면 여기 자, 여러분들 그렇게 4분의 K 귀찮으니까 이렇게 묶읍시다. 4분의 K 묶어보면은 자, 요거 어떻게 돼요? 0 넣고 빼기 마이너스 1 넣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내제곱해도 1이잖아요. 그죠? 0 빼기 1 하니까는 마이너스 1이죠.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다시 마이너스 붙이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자, 16 마이너스 0 하니까 0. 자, 그렇게 해서 얻은 값이 17이라고 했군요. 17. 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7, 17이니까 결국 약분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양수 K 값은 얼마? 자,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죠? 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삼육대학교도 자, 제1회, 2회 문제 전 영역에 걸쳐서 한번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를 한번 쭉 다뤄보셨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올해 첫 이제 그 전형을 치르는 이 적성 전형이 처음 도입되는 학교다 보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타 학교에 대한 문제 형태를 많이 이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흐름을 봐도 이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성 전형에 대한 문제 유형들이 많이 그 패턴은 다르지 않고 영역의 어떤 그 차이, 어느 단원을 많이 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모의 적성을 요번에 1차, 2차 두 번을 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 배분도 균형 잡히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인근 학교들에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래도 문제 난이도가 어떨까요?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편으로 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도 어느 정도 좀 있는 문제들도 고려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30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30문제 속에는 어때요? 가벼운 문제들이 있어요. 가벼운 문제들은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드시 빨리 푸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몇 가지들 어때요? 공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령이 있었죠. 아까 번분수식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막 루트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수열 관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어떤 게 있어요? 아까 함수의 극한할 때 뭐 F5 구하는 거. 그러니까 식을 풀이 과정을 최대한 이렇게 많이 다 구구절절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볍고 슬림하게 푸는 연습을 꼼꼼하게 해내야 아마 삼육대학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명심하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을 꼭 실천하셔서 주도 면밀하게 꼭 실천하셔서 합격의 영광 얻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